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은 유사투자자문 톡방, 오픈 채팅방, 카톡방,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전혀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다 저희가 신고하고 있고 다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을 통해서만 소통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오늘 9월 22일입니다. 9월 22일 금요일 지금 오후에 찍고 있고요. 2차전지가 굉장히 어렵죠. 2차전지 확실히 2차전지가 코스닥에 아무래도 시가총액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2차전지 빠지니까 코스닥은 뭐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코스피도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면서 지수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항상 요맘때 9월 달에 장이 나빴어요. 근데 장이 나빴을 때는 조금 재정비를 하고 쉬어가는 것도 공부다. 우리가 계속 매일매일 시장에 참여해서 매일매일 종목을 뭐 매수하고 매일매일 매매를 해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적절한 좋은 기회를 또 적절한 전략을 통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주시장에 접근해야 되는데, 최근에 매일매일 매매를 해야 되는 저 또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힘들고 진짜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로 중에 프로, 소위 말하는 증권사에 있는 프랍 트레이더들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업투자자, 제 주변의 전업투자자 분들도 많이 수익이 그렇게 못 내신 걸로 알고 있고요. 심지어 손실 중인 분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다 모두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저희 구독자분들만 힘든 건 아니고요.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매년 추석 때 이렇게 장이 안 좋았지만 또 10월달, 11월달에 또 긍정적인 여러 가지 모멘텀들과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저희가 주식을, 중요한 건 뭐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평생 함께 해야 될 친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굳건하게 마음 다 잡고 멘탈 잡고 공부, 그 다음에 손품을 파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런 타이밍에 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공부를 통해 영혼을 갈아 넣으시면 반드시 더 큰 수익률로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저희 구독자분들 너무나 다 선한 분들이기 때문에 큰 수익 내실 거라고 반드시 굳게 믿습니다. 그 큰 수익 내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모두 경제적 독립과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폭풍성장이란 말을 엄청 좋아하는데, 폭풍성장하고 미친 듯이 이런 표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고, 제 채널에서 그런 표현까지 얘기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지적하시는 거는 선을 넘으신 겁니다. 제발 선 넘지 마세요. 그 기업 선택하는 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기업 해주세요, 이런 기업 해주세요 의견을 주셔가지고 상당히 고민이 더 많이 되고 기업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그 댓글로 주시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무시하는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다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을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제가 생각하는 기준, 그 다음에 저희 팀원이 생각하는 기준에 맞으면 충분히 다 순차적으로 해드릴 거니까 기업 분석 훈련소 진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주 좋은 거는, 최근 댓글에 또 보이던데, 뭐 아들한테 추천했다, 딸한테 추천했다 해주시는 분들, 사위한테 심지어 추천했다고 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장은 안 좋지만 저희는 공부는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 하려고 했던 기업인데 주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이 회사 소리 소문 없이 아마 연초 대비 약 한 2.5배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2배 정도 수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회사 성장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아마 SDB, Software Defined Vehicle이라는 단어 여기저기서 회자돼가지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SDB의 국내 최대 수혜라고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아마 딱 눈치채셨을 텐데요. 바로 현대오토앱입니다. 수익률 현황, 투자 포인트, 밸류에이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차트, 요 순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9월 22일 10시 이거를 찍는 기준으로 코스피는 약 2030조고요. 코스닥은 427조입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많이 깎였네요. 코스피는 12%, 고점 대비 24.9% 하락했고 코스닥은 26%, 항상 30%가 넘었는데 30% 미만으로 떨어졌고요. 고점 대비 20% 빠졌습니다. 9월 22일 10시 기준입니다. 아침 10시 제가 이 자료를 만드는 시점 기준이고요. 요 현대오토웨버가 포함된 IT 서비스는 평균 시가총액 3천억 이상 되는 것만 모았고요. 평균 수익률은 90.7%, 평균 하락률, 고점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54%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높아? 이게 다 요 포스코 DX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스코 DX 한 종목이 738%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포스코 DX 한 종목이 738%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냈죠. 이거 에코프로 수익률 보는 줄 알았습니다. 포스코 DX 한 종목 때문에 이게 평균 수익률 90%가 됐고요. 저희의 자랑스러운 현대오토웨버가 88%, 수익률로 치면 4등입니다. 4등. 2등은 어디죠? 솔트룩스. 네, 최근에 생성형 AI, 오픈형 AI로 핫한 솔트룩스가 129%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차량용 반도체로 강한 DB하이텍 있는 DB그룹, DB그룹의 지주사 DB가 121%로 기록했네요. 자, 현대오토웨버의 체결 강도는 100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부진합니다. 최근 5일자가 68.9, 20일자가 93.5, 60일자 85, 120일자 85, 241, 86, 361, 86. 평균 내보면 한 70대 후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매도세가 상당히 강하다. 100 이상이 돼야지 매수세가 센 거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굉장히 좋았죠. 근데 지금 현대오토웨버는 기관이 엄청나게 팔면서 매도세가 강하다고 좀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이 IT 서비스 쪽, 이게 다 IT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IT 서비스 쪽에서는 포스코 DX, 솔트룩스, DB 다음으로 상당히 수익률은 좋았다. 전기차, 그 다음에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 그 다음에 트램, 요게 약간 그 전철 비슷한 건데, 그죠? 전기 선박, 다양한 미래 이동 수단의 시장 선택을 받기 위해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기술 고도화가 필수의 시대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커넥티드 카, 그 다음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 모두 생성형 AI랑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요. 자동차 업계 또한 생성형 AI를 활용한 대표 분야가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네, 자율주행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다 AI랑 연관이 있습니다. 테슬라 FSD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Full Self Driving. FSD도 AI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올해 말에 테스트 버전에서 FSD 정식 버전을 올해 말 연내 출시하겠다고 밝혔죠. 현재 가장 대중적인 수준은 레벨 2예요. 레벨 2라는 거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정도 수준의 자율주행인데 이제 레벨 3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죠. 레벨 3 이미 적용되는 데가 있어요. 메르세데스 벤츠, 그 다음에 혼다, 그리고 포드. 네, 요 세 개 회사가 적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주 따끈따끈한 이 현대오토웨버가 최근에 또 반짝했던 이유가 현대차 그룹이 23년 말, 올해 말에 세계 최초로 시속 80km가 가능한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혔어요. 현재는 벤츠하고 혼다의 시속 60km가 최대였는데 그걸 훨씬 뛰어넘는 레벨 3면서 시속 80km까지. 네, 대단하죠? 네, 그거를 개발하겠다고 밝혔고요. 연내에 상용화하겠다고 했어요. 현대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레벨 4, 가장 끝단이죠. 레벨 4의 자율주행 기술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요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네, 5단계까지 있죠. 네, 요거는 미국 자동차 공학회 SAE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레벨 1은요, 운전자를 지원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방향 조절하거나 우리 소위 말하는 ADAS 많이 들어보셨죠? 첨단 운전자 보조 주행 시스템. 방향을 조절하거나 가속하거나 감속하거나 한 기능만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가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핸들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운전자가 핸들을 놓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자, 레벨 2는 부분 자동화. 아까 현재 레벨 2 부분 자동화가 가장 많다고 했죠. 방향 조절도 되고 가속 감속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벨 2도 중요한 건 전방 주시하고 핸들 계속 잡고 있어야 돼요. 레벨 3, 레벨 3는 지금 아까 어디? 포드, 혼다, 그 다음 벤츠가 하고 있죠. 특정 구간에서 전반적인 주행을 다 담당하고요.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다? 이게 대박이죠. 핸들을 계속 잡고 있을 필요가 없고 돌발 상황에서만 전방을 주시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핸들을 계속 잡고 있을 수 없고 비상 상황이나 비상시 또는 특정 구간에서만 핸들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방 주시 의무도 돌발 상황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장시간 동안 운전을 이렇게 예를 들어 고속도로 계속 같은 도로를 가면 그때는 책을 봐도 되고 넷플릭스를 봐도 되고 하는 거죠. 레벨 4는 고도 자동화. 네, 고도 자동화라 그래서 모든 주행을 시스템이 담당하는 거예요. 비상 상황까지도 시스템이 대응한대요. 엄청나죠. 레벨 5는 완전 자동화, 운전자가 없어도 된대요. 네. 지금 레벨 2랑 레벨 3가 혼용한 상태인데 현대자동차가 레벨 4, 레벨 4는 뭐죠? 비상 상황에서도 인간을 시스템이 대응하는 거예요. 한국경제랑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자료를 참조했는데요. 지금은 부분 자율주행 몇 단계죠? 2단계, 3단계. 완전 자율주행부터는 몇 단계? 4단계, 5단계. 근데 2025년 얼마 안 남았죠. 이제 2025년 기준으로 부분 자율주행이 1235억 달러에서 2035년까지 4905억 달러. 그러니까 몇 배 성장하죠? 약 3.5배 성장하고요. 완전 자율주행은 얼마 성장하죠? 현재는 25년 기준으로 314억 달러에서 몇 배요? 6299억 달러. 20배 성장하죠. 완전 자율주행이 이제 2025년부터 20배 성장할 거다. 그러면 연평균으로 치면 자율주행 시장이 39% 성장하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성장하는 거죠. 몇 프로요? 현대오토에버가 속한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연평균 39% 성장한다. 자율주행 확산 속도, 요거는 키움증권하고 카운터포인트 자료를 참조했는데요. 레벨 1이 22년 기준으로 여전히 45%, 절반 이상이에요. 레벨 2는 이제 보급형 차량으로 확산되고 있는 단계다. 레벨 2가 26년 기준, 레벨 2도 이제 운전자가 전방 주시하고 핸들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26년까지 56%를 차지할 거라 보고 있고요. 레벨 3가 작년부터 틈새로 시작해서 29년이나 돼야지 47% 점유율을 차지한대. 29년이나 돼야지.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이나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장기간 동안 성장 여력이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레벨 4나 레벨 5는 초기 비용이 당연히 비싸겠죠. 완전히 풀로 다 바꿔야 되니까. 심지어 손도 안 놔도 되고 비상시에 시스템이 대응하니까. 먼저 로보택시에 적용한대요. 로보택시에. 예. 그래서 테슬라, 지금 뭐 구글의 웨이모, 메르세데스 벤츠, 네, 그 다음에 GM 모두 지금 24년 당장 내년에 레벨 4 구현 목표를 하고 있어요. 레벨 4가 어느 단계였죠? 여기 나오죠. 비상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대응하는 단계. 네. 어디요? 테슬라, 구글의 웨이모, 그 다음에 GM, 벤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키움증권 자료를 참조했는데요. 주로 자율주행 관련 법률적 토대, 미국하고 중국, 유럽. 네. 당연히 법률적으로 규제가 되겠죠. 워낙 위험하니까 사람 목숨과 직결되니까. 미국에서는 자율주행차 관련 30개 이상의 주가 자체 법률을 제정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25년까지 자율화된 스마트 차량 상용화 계획에 있고 25년 부분적으로 조건부 자율주행차가 전체 판매 차량의 절반 이상 차지할 거라고 합니다. 독일은 22년부터 이미 공공도로에서 레벨 4 운전자가 없는 주행을 허용했고요. 다만 인간이 탑승해야 되고 당국 승인 지역에서만 허용을 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운전석 TV 시청 등을 허용하고 사고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고 무인 차량 배치 촉진을 위한 자율주행차 법안을 발표했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20년 4월에 도로교통법 개정해가지고 공공도로에서 자율주행 시스템 ADS 운행을 허용했고요. 그리고 24년까지 레벨 4, 가장 높은 단계의 레벨 4, 두 번째로, 가장 높은 단계 아닙니다. 두 번째로 높은 단계 레벨 4에 대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의 가장 핵심이 될 거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인데 SDV가 그럼 뭐냐? 개념은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자동차예요. 그래서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주행 성능, 편의 기능, 안전사양, 품질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아다스가 대표적인 게 있고요. 자율주행 솔루션, 그 다음에 OS, 그리고 앱, 그 다음에 뭐 유저 기반의 사용자 환경, 클라우드 이런 생태계가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 요거 OTA는 많이 들어보셨죠? FSD가 결국 OTA잖아요. 오버 더 에어의 약자예요. OTA 사이버 보안 솔루션 분야가 고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프트 디파인드 비클 SDB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전기전자 아키텍처가 있어야 되고, 이게 첫 번째고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있어야 돼. 그죠? 데이터 플랫폼도 있어야 돼요. 이 중에 소프트웨어 플랫폼, 데이터 플랫폼을 모두 현대 오토웨버가 한다. 전자 아키텍처가 뭐죠? 차량의 전자장치에 관여하는 부품이 서로 유기적으로 이어진 구조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설계도 같은 거죠. 차량의 전자장치에 관여하는 부품이 서로 유기적으로 이어진 구조도다.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뭐죠? 방대한 차량의 데이터와 다수의 전장 부품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OS, 말 그대로 운영체제예요.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뭐라고요? 데이터하고 전장 부품을, 차량용 데이터하고 전장 부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일종의 PC나 스마트폰으로 치면 뇌야 같은 거예요. 칩이에요, 칩. 데이터 플랫폼은 뭡니까? 그러면 차량 주행 정보, 설계, 생산, 판매, 차량의 라이프 사이클을 정보 수집하고 처리, 분석하는 시스템이에요.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플랫폼도 일종의 뭐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우네라면 데이터 플랫폼 뭐 자네 이 정도 되겠죠? 자, 요거는 SDB 발전 단계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키텍처가 뭐냐? 전기전자 아키텍처는 도메인 기반 있고 영역 기반의 아키텍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도메인 단계에서 도메인은 하드웨어 중심, 요게 핵심이고요. 전자제어 장치 ECU라고 하죠. ECU 구조인데, 자, 영역 기반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엄청 쪼개서 제어하는 ZCU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유연하고 개방적이고 단순하고 중요한 건 확장성이다. 전문화되고 중앙화된 데이터 처리 저장 구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에너지 효율도 높고 스마트하게 전력 배분도 하고 센서 자체도 진화돼서 융합돼 있다. 커넥티드카 하잖아요. 그럼 커넥티드카가 뭐냐? 지금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서 완전 이제 자동차가 움직이는 전자기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대형 스마트 기기다. 하나의 대형 스마트 기기로 인식되는데 자동차가 그거를 좀 더 쉽고 편리하고, 그죠? 쉽고 편리하고 빠르게 이 스마트카 라이프를 원하는 고객들한테 이 커넥티드카 기술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넥티드카 기술력이 당연히 좋아지고 있죠. 커넥티드카 서비스에 대해서 쉽게 더 풀어서 설명하면 자동차의 IT를 융합한 거예요. 말 그대로 자동차가 움직이는 전자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거 숙제입니다. 숙제 너무 잘해줘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앱, 그죠? 그거를 활용해서 차량을 제어하는 거예요. 차량을 제어만 하는 게 아니라 관리까지 가능하게 한 서비스가 바로 커넥티드카 서비스다. 그래서 기존의 단순한 뭐 길 안내, 음성인식 뭐 많이 들어보셨죠? 원격 제어 같은 기본 서비스를 넘어서 최근에는 무선 OTA, 말 그대로 테슬라가 하는 무선 OTA, 모든 그 차에 관련된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 차량 내 간편 결제, 비디오,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혁신적인 서비스로 진행하고 있다. 차량 내 모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다. 이미 현대 오토에버도 03년에 국내 최초로 텔레매틱스 모젠을 출시했고요. 커넥티드카 서비스 시장에 가장 최초로 진출했고, 엄청 많이 들어보셨죠? 현대차의 블루링크. 이게 다 커넥티드카 서비스예요. 기아는 커넥트, 그리고 제네시스, 이제 신상 제네시스는 다 커넥티드 서비스 GCS라고 해요. GC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넥티드 서비스 가입 차량이 당연히 엄청 늘어나고 있죠.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면 교통신호등 이 각종 데이터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런 양질의 빅데이터 확보가 다 무슨 기술? AI, 딥러닝 기술로 가능해졌다. 그래서 신속한 데이터 분석과 처리를 통해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기반으로 다양한 차량과 관련된 AI 서비스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 네, 현대 오토에버 매출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시스템 통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ITO, 이 IT
아웃소싱입니다. IT는 당연히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약자고요. IT 아웃소싱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차량용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고요.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 한 1조 한 500억 정도 1조 500억 정도 매출 비중으로 치면 32.7%인데 소폭 줄어듭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1조 한 1,400억대 그리고 매출 비중으로는 31.3%로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IT 아웃소싱이 현재로서는 현대오토웨버의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IT 아웃소싱 같은 경우가 1.5조고요. 1.5조고 현재 올해 기준 매출 비중 47%나 차지를 합니다. 약 절반에 가깝죠. 그런데 내년에 1조 6천억으로 매출은 늘어나는데 비중 자체는 45%로 줄어들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장 현대오토웨버의 주력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포함한 차량용 소프트웨어는 현재 기준으로 한 6,700억대 매출인데 매출이 폭풍 성장하고 있는데 매출 비중이 20%밖에 안 돼요. 20.8%예요. 저는 여기서 엄청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왜? 가장 마진도 좋고 현대차 그룹에서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로 가면 가장 중요한 게 차량용 소프트웨어인데 요거가 이제 매출의 중심 핵심으로 떠오르겠죠. 20%에서 당연히 50%, 80%까지 확대될 거로 보는데 당장 내년에 24% 정도 늘어나고요. 25년에는 약 30%대까지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 성장률을 보시면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매출 성장률이 10%, 8%로 떨어지고요. IT 아웃소싱 매출 성장률도 올해 16%대에서 9%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차량용 소프트웨어 매출 성장률은 올해 35%, 내년에 28%, 25년에도 약 30% 이상 차량용 소프트웨어 매출 성장을 나타낼 거로 보고 있어서 차량용 소프트웨어가 현대오토웨버에 구성된 매출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매출 성장률도 가장 높고 가장 기대감도 크고 가장 좀 주력으로 현대오토웨버에서 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서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